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사회과학 데이터센터 유레카 통계화 분석의 박대호 연구원입니다. 오늘 교육을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 교육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과 같이 한번 설문조사를 만들어 보는 실습형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유레카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이 되어 있으셔야지만 원활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화면에 띄어든 로그인 방법을 이용해서 유레카에 먼저 로그인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워둔 로그인 방법은 채팅창에도 한번 남겨드릴게요. 채팅창에도 로그인하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남겨드릴 테니까 유레카에 먼저 로그인을 해주시고 로그인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채팅창에 로그인했다라고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그인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채팅창에 로그인했다라고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로그인 하시는 동안 간단하게 안내사항부터 한번 빠르게 안내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시교육 일정부터 한번 안내를 드릴게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설문조사는 매월 둘째 주 목요일, 통계분석 매월 넷째 주 목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 학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방학이 있다 보니까 설문조사가 마지막 주 화요일, 그리고 통계분석이 내일 모레 있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통계분석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신 선생님들께서는 목요일에 있는 통계분석 상시교육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은 1시간 동안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오늘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녹화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녹화를 하고 저희가 내일 중에 오늘 교육 영상을 다시 한번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중간에 따라오시다가 놓치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손 놓고 계시지 마시고 일단 진행하고 있는 부분을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놓치신 부분은 보내드리는 영상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질문 사항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네, 채팅창에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중간에 녹일 수 있는 부분은 같이 녹여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중간에 녹이기 조금 어렵다 싶은 부분은 교육 마친 이후에 한 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교육을 마친 이후에는 상시교육 만족도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수정의 선물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교육 종료됐다 이러고 바로 나가시기보다 마지막에 있는 만족도 조사까지 같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유레카로 넘어와서 한번 교육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도 지금 아마 로그인이 되어 있으시면 지금처럼 유레카님 접속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아이디와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는 교육에만 사용하는 아이디랑 패스워드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 마치고 나면 다시 사용하실 수 없도록 막아둘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로그인 하실 때는 유레카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지역별 로그인 방법, 유레카 활용 팁이라는 게시판에 지역별 로그인 방법이라는 게시글이 있습니다. 이 게시글을 통해서 각 지역별로 로그인하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별로 로그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해당하는 방법을 통해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레카에서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바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 선생님들과 1시간 정도 동안 같이 진행해 볼 내용이 설문조사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설문조사의 응답 결과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의 응답을 받으셨을 때 확인하실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가장 처음으로 유레카에서 설문조사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혹시 지금 제가 진행하는 속도는 괜찮으실까요? 혹시 빠르거나 느리거나 아니면 발음이 너무 뭉개진다거나 이러진 않으세요? 네. 혹시나 제가 진행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거나 조금 듣기가 어렵다, 좀 따라오기가 어렵다 싶으시면 제가 채팅창을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채팅창에 입력해 주시면 제가 보면서 템포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문조사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유레카의 설문조사 메뉴를 보시면 총 4개의 하위 게시판으로 나눠집니다. 사용하실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은 동일해요. 어느 게시판에서 사용해 주셔도 상관은 없으신데 제일 하나, 딱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가장 마지막에 있는 교직원 인증 게시판 있죠. 이 교직원 인증 게시판에서 만드신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응답자분들께서 응답을 하기 위해서는
EPKI 또는 GPKI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시는 인증서가 따로 있으실 거예요. 이 인증서를 통해서 인증을 하셔야지만 설문조사에 응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교직원분들에게만 응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실 때는 이 교직원 인증 게시판에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내가 학생이나 학부모분들께도 같이 응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실 때는 이 교직원 인증 게시판을 제외한 나머지 게시판에서 이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세 번째 있는 수업 시스템용 게시판에서 한번 설문조사를 만들어 볼게요. 지금처럼 수업 시스템용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다른 이용자분들께서 작성하신 설문조사가 쭉 나타나시게 될 거예요. 이제 가끔 선생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보안적인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혹시나 내가 만든 설문조사를 다른 이용자들이 마음대로 만지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각각의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 조사자분께서 직접 지정하신 조사자 비밀번호가 있어야지만 설문의 문항을 수정한다거나 개요를 수정한다거나 또는 설문의 응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적인 걱정은 따로 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화면을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서 빨간 색깔 등록하기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사자부터 관리자 비밀번호, 이메일과 연락처를 작성할 수 있는 개요 입력 화면이 나타나실 거예요. 여기서 조사자부터 저랑 한 가지씩 같이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조사자 부분에는 선생님들 성함을 작성해 주시는 걸 저는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제 이름을 적어 보도록 할게요. 가끔 이 조사자 부분에 선생님들 성함 대신 소속 기관을 작성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이런 경우에도 사용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사용은 하실 수가 있지만 추후에 선생님들께서 만드신 설문조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실 때 성함이 아닌 기관으로 검색을 하시다 보니까 선생님이 만드신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다른 이용자분들께서 해당 기관에 다른 이용자분들께서 만드신 설문조사까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선생님께서 만드신 설문조사를 다시 확인하기 조금 어렵게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 조사자 부분에는 선생님들 성함 작성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관리자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이 관리자 비밀번호는 우리 앞서서 확인했었던 이 설문조사를 전반적으로 관리할 때 사용하는 개요를 수정한다거나 또는 문항을 작성한다거나 응답 결과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비밀번호가 이 관리자 비밀번호입니다. 이 관리자 비밀번호까지 입력을 하셨다면 선생님들께서 가장 빠르게 연락이 될 수 있는 이메일과 연락처를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선생님들께서 가장 빨리 연락이 갈 수 있는 이메일과 연락처를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응답자분들께서 응답을 하시다가 궁금한 부분 또는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자분께 바로 연락이 갈 수 있어야 그만큼 응답률도 올라가기도 하고요. 응답에 대한 신뢰도도 같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가장 빨리 연락이 될 수 있는 이메일과 연락처를 작성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연락처까지 다 작성을 해주셨다면 조사 기간을 설정해 주셔야 돼요. 조사 기간은 이 빈 네모 박스를 클릭하시면 달력의 형태로 나타나실 거고요. 저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이번 주 금요일 오후 5시까지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까지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조사 기간까지 설정을 해주셨다면 이번에는 조사명을 입력해 주셔야겠죠. 저는 간단하게 유레카 상시교육 설문조사라고만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유레카 상시교육 설문조사라고만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조사명을 입력하시고 나면 조사명 오른쪽으로 조사명 비공개라는 체크박스가 하나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이 조사명 비공개 체크박스를 체크해 주시게 되면 우리가 앞서서 봤던 게시판에 지금 입력한 유레카 상시교육 설문조사라는 이름으로 업로드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사명 비공개 게시글입니다 라는 이름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선생님들께서 작성하신 조사에
조사명이 보여지는 것도 조금은 부담스럽다라고 하신다면 이 조사명 비공개 체크박스를 체크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따로 체크는 하지 않고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선생님들께서 소속되신 기관명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저도 유레카 공개와 분석이라고 작성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곳에 기관명을 따로 작성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이 위에 보이는 조사자 부분에는 선생님들 성함 작성하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 개요의 마지막이죠. 개요의 마지막으로 조사 소개 부분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전 여기에는 간단하게 유레카 상시교육용 설문조사입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만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레카 상시교육용 설문조사입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만 입력을 해볼게요. 저는 지금 간단하게만 입력을 했지만 선생님들께서 실제로 설문조사 작성하실 때는 어떤 것을 위해서 조사를 하는지, 조사의 익명성은 지켜지는지, 또 혹시나 개인정보 받으시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는 어떤 목적으로 수집이 되고 목적이 달성된 이후에는 어떤 방법으로 폐기가 됩니다. 이런 내용들까지도 함께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조사 소개 부분까지 입력을 하셨다면 개요에 대한 내용은 모두 다 작성을 해주신 거예요. 지금부터는 설문지의 외형을 꾸며주고 옵션을 지정해 줄 수 있는 기능들입니다. 우리 가장 처음으로 설문지의 외형을 꾸며줄 수 있는 테마 선택이에요. 이 테마 선택에 빨간 색깔 테마 선택 버튼을 클릭하시면 유레카에서 제공하는 10가지의 이미지 형태로 설문조사를 꾸며주실 수가 있고요. 이때 나는 이 이미지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색상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테마 선택 아래에 보이는 테마 색상 선택에 빈 네모 박스를 클릭하신 다음 선생님께서 필요하신 색상으로 지정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알아볼 거는 이 설문지 옵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옵션이에요. 바로 한 사람이 한 번만 응답할 수 있게 하는 응답 및 중복 검증입니다. 특히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한 번만 응답할 수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 한 사람이 여러 번 반복해서 응답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응답을 많이 한 사람 쪽으로 더 여러 번 응답한 사람 쪽으로 응답이 기울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만큼 이 설문조사에 대한 신뢰도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사람이 한 번만 응답할 수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유레카에서는 이메일 주소나 학번 4번, IP 그리고 기타에 대한 내용으로 중복 검증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들께는 제가 IP는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이 IP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선생님들께서는 보통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시거나 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죠. 이때 학교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컴퓨터가 개별 IP는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IP가 빠져나올 때 외부 기관에서 받아들일 때는 학교 전체가 공용 IP로 묶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학교의 하나의 컴퓨터에서 또는 하나의 기관에 하나의 컴퓨터에서 빠르게 응답을 하고 나면 해당 기관의 다른 컴퓨터에서는 응답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께 IP 같은 경우에는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대신 요즘에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기타에 대한 내용으로 휴대폰 번호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기타에 대한 내용으로 휴대폰 번호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에 대한 내용으로 휴대폰 번호를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지금처럼 선생님들께서 중복 검증 내용을 받으실 때는 예시를 함께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 휴대폰 번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구분자를 안 쓰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점으로 또는 바로 슬래시로 이렇게 각각 서로 다른 형태로다가 작성을 하실 수가 있겠죠.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경우를 서로 다른 번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시를 함께 작성해 주셔서 동일한 형태로 설문의 응답을 받아주시는 게 중복 검증을 받아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 그럼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접근 제한이에요. 이 접근 제한은 있음으로 두셨을 경우 비밀번호를 한 가지 더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비밀번호를 아는 응답자에 한해서만 설문지에 응답이 가능하게 됩니다.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설문조사 앞에 자물쇠를 하나 걸어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물쇠를 열고 들어온 응답자에 한해서만 설문의 응답이 가능하게 하는 기능이 접근 제한 기능입니다. 이제 가끔 선생님들께서 우리 앞서서 설정했던 관리자 비밀번호와 이 접근 제한 비밀번호를 조금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 관리자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설문조사를 전반적으로 관리할 때 응답의 결과를 확인하거나 또는 문항을 수정하거나 계율을 수정할 때 설문조사를 관리할 때 사용하는 조사하시는 선생님께서만 알고 계셔야 되는 비밀번호라면 이 접근 제한 비밀번호는 응답을 하기 위해 필요한 비밀번호, 응답자에게 같이 배포를 해주어야 하는 비밀번호가 이 접근 제한 비밀번호입니다. 저는 이 접근 제한은 없음으로 두고 사용을 할게요. 우리 몇 가지만 더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에 확인할 옵션은 설문항 번호 표시입니다. 이 설문항 번호 표시에 표시로다가 그대로 체크를 해두시게 될 경우에는 설문 문항 앞에 자동적으로 문 1, 문 2, 문 3 이렇게 문항 번호가 붙게 됩니다. 가끔 선생님들께서 문 1-1, 문 1-2 이렇게 하위 문항 형태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으시죠. 이런 경우에는 설문항 번호 표시에 표시 안함으로 체크해 주신 다음 문항명을 입력하실 때 문항명 앞에 직접 문항 번호를 입력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대로 표시로 두고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옵션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확인할 옵션은 설문지 응답수 제한이에요. 이 응답수 제한 기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선착순 설문에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설문지 응답수 제한에 제한 있음으로 선택하실 경우에는 숫자를 입력하실 수 있는 빈 칸이 하나가 나타나고요. 여기에 만약 숫자 100을 입력하신다면 100번째 응답자까지는 정상적으로 응답이 가능해요. 101번째 응답자부터는 응답 가능한 인원이 이미 충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응답이 불가능합니다. 라는 팝업이 나타나면서 응답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선생님들께서 선착순 설문 사용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응답수 제한 기능을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제한 없음으로 두고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개요에 대한 내용도 옵션에 대한 내용도 모두 다 지정을 해주셨다면 하단에 보이는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사를 등록하시겠습니까? 라는 팝업이 나오실 거고요. 그래서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완성된 개요 화면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선생님들께서도 지금 여기까지는 확인이 되실까요? 확인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설문지의 개요도 다 작성을 했고요. 설문지 옵션도 다 설정을 해주었어요. 그럼 이번에는 설문의 문항도 한번 만들어 봐야겠죠. 설문 문항을 만들 때는 완성된 개요 화면 아래쪽으로 설문조사 관리라는 탭이 하나가 있으실 거고요. 여기에 설문지 관리에 보이는 만들기 수정 버튼을 클릭하셔서 설문 문항을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유레카에서는 총 7가지의 문항 유형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각각의 문항 유형에 마우스로 올려두시게 되면 해당하는 문항 유형에 대한 소개를 확인할 수 있고 이 문항 유형을 클릭하시게 되면 그 문항 유형으로 설문 문항을 만들 수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럼 저랑 단일 선택형부터 해서 한 가지씩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단일 선택형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면 선생님들께서 설문조사에 가장 기본적으로 보셨을 문항 유형이에요. 하나의 문항에 대해 하나의 응답만 할 수 있는 문항 유형이 단일 선택형 문항입니다. 단일 선택형을 클릭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제 각각의 문항 유형을 클릭하시면 기본적으로 질문명, 그리고 필수 여부, 보기, 내용 이렇게 3가지를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사용하시는 문항 유형에 따라서 옵션을 별도로 지정해 주셔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은 저는 단위 선택형 문항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질문명에는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활용하실 문항이실 것 같아요. 선생님의 성별을 선택해 주세요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성별을 선택해 주세요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볼 거고요. 이 질문에 대한 크기도 조금 키울 거고요. 질문명 홈버박스를 이용해서
포인트가 되는 성별이라는 단어도 색상을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질문명을 입력하시고 나면 이제 아래쪽으로 필수 여부를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필수 여부는 모든 응답자가 반드시 응답을 해야 되는 필수, 모든 응답자가 응답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 조건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반드시 응답을 해야 하는 조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 조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있다가 설정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 거고요. 이제 가끔가다 선생님들께서 설문지 검토 요청을 주셔서 설문지를 검토하다 보면 모든 문항에 대해서 선택형 문항으로 두고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아니, 모든 응답자들이 선택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면 이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하시면서 모든 문항에 대해서 선택형으로 두고 사용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저는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그 이유가 모든 문항에 대해서 선택형으로 두고 사용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응답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만약 선생님들께서 통계 분석까지 진행을 하셔야 된다, 추가적인 통계 분석하기까지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응답이 완료된 모든 응답이 다 채워져 있는 응답만을 가지고 분석을 해주셔야 그만큼 더 신뢰도가 높은, 더 정확도가 높은 자료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문항에 대해 선택형 문항으로 만들어져 있다면 실제로 응답받은 게 200건 정도 된다라고 하더라도 응답의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게 70에서 80건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선생님들께서도 사용하실 때는 필수 여부를 선택 대신 필수로 두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보기에 대한 내용을 입력해 주도록 할 거예요. 성별은 남자와 여자 두 가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숫자 2를 입력하신 상태로 보기 입력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기를 입력하실 수 있는 칸이 나타나고요. 저는 보기 1번에는 남자, 보기 2번에는 여자라고 입력을 해 주도록 할게요. 저는 여기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보기 1번은 남자, 보기 2번은 여자, 보기 3번은 기타라고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각각의 보기를 입력하시고 나면 이 보기 오른쪽으로 자유응답형 추가라는 체크박스가 하나 보이실 거예요. 이 체크박스를 체크해 두시게 되면 아마 선생님들께서 응답하시면서 이런 거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기타 하고 기타에 대한 서술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칸, 이 부분을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이것과 동일한 기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이 해당하는 보기를 선택했을 때 이 보기에 대한 세부적인 의견, 서술 내용을 작성할 수 있는 칸이 나타나는 기능, 이 부분이 자유응답형 추가 기능입니다. 지금처럼 질문도, 필수 여부도, 보기의 내용까지 모두 다 지정을 해주셨다면 하단에 보이는 저장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럼 지금처럼 설문 문항이 바로 등록이 됩니다. 유레카 같은 경우에는 모든 문항을 한 번에 만드시고 마지막에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는 게 아니라 각각 하나의 문항을 만드실 때마다 바로바로 설문조사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중간중간에 틈이 나는 시간에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주셔도 괜찮으시고요. 혹시나 만드시다가 중간에 일이 생기셔서 가보셔야 된다라고 하실 때도 그 만드신 데까지만 적용해 두시고 일을 보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그럼 다음으로 복수 선택형 문항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 복수 선택형 문항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문항에 대해 여러 개의 응답을 할 수 있는 문항 유형이 복수 선택형 문항이에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수 선택형에서는 선생님들께 선생님께서 좋아하시는 동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선생님께서 좋아하시는 동물을 두 가지 선택해 주세요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좋아하시는 동물을 두 가지 선택해 주세요라고 한번 질문을 입력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필수 여부는 필수로 둘 거고요. 저는 네 가지 동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 거예요. 우리 첫 번째로는 강아지, 두 번째로는 고양이,
세 번째로는 요즘 교육 진행하면은 판다 좋아하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판다. 네 번째로는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동물인 거북이까지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한번 입력을 해줄 거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엔 복수 선택형 같은 경우에는 선택 방식을 별도로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정확하게 두 가지를 한번 받아볼 거기 때문에 선택 유형을 정확 선택으로 두 가지를 지정해 주도록 할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께서는 사용을 하실 때 두 개까지 선택해 주세요라는 문항을 만드실 수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하나를 선택해도 되고 두 개를 선택해도 되는 최대한 두 개까지 선택이 가능한 문항이다 보니까 선택 방식에 최대 선택으로 두 가지를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반대되는 경우도 있겠죠.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을 선택해 주세요.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이렇게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을 선택해 주세요 라는 문항을 만드실 때는 최소 선택으로 두 가지를 지정을 해 주시면 돼요. 하지만 저는 지금 정확하게 두 가지를 받아볼 거기 때문에 정확 선택으로 두 개를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부분에 대한 설정을 다 해주셨다면 저장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지금처럼 마찬가지로 문항이 등록이 됩니다. 우리 앞서서 만들었던 단일 선택형 문항 같은 경우에는 동그라미 형태의 체크박스가 생겼다면 우리 복수 선택형 문항 같은 경우에는 네모 형태의 체크박스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 저희는 정확 선택으로 두 가지를 지정해 주었었죠. 근데 체크는 다 체크를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체크는 다 하실 수가 있지만 마지막에 응답을 제출하기를 클릭하셨을 때 해당하는 문항은 정확하게 두 개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라는 문구가 나타나면서 해당하는 문항으로 이동이 됩니다. 사실 이 복수 선택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선생님들께 별도로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그 이유가 저희가 기본적인 빈도 그리고 그래프까지는 확인하실 수가 있지만 이걸 넘어가는 추가적인 통계 분석을 활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별의 남자로 응답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좋아하시는 동물에 어떻게 응답을 하셨는지, 성별의 여자로 응답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좋아하시는 동물에 어떻게 응답을 하셨는지 이와 같은 추가적인 통계 분석을 활용하실 수가 없다 보니까 이 복수 선택형 문항은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의 문항에 대해 여러 개의 응답을 받으셔야 된다면 저는 우선순위형 문항을 조금 더 추천을 드려요. 그럼 우선순위형을 한번 동일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수 선택형과 문항에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응답 결과에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동일한 문항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께서 좋아하시는 동물을 이 순위까지 선택해 주세요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필수 여부는 필수로 동물은 네 가지 동물 동일하게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1번에는 강아지, 보기 2번에는 고양이, 3번에는 판다, 4번에는 거북이 이렇게 네 가지를 입력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는 우선순위를 2순위까지 물어볼 거기 때문에 순위 개수는 두 가지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설정을 다 해주셨다면 하단에 보이는 저장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럼 지금처럼 드롭다운 형태의 문항이 등록이 됩니다. 선생님들 혹시 지금까지 제가 진행하는 속도는 괜찮으실까요? 네, 그럼 이 정도 템포로 계속 이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몇 가지만 한번 더 만들어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에 만들어 볼 문항은 매트릭스형 문항이에요. 이 매트릭스형 문항은 동일한 보기, 동일한 척도에 대해서 여러 개의 문항을 물어볼 때 사용하는 표 형태의 질문입니다. 그러면 매트릭스형을 클릭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매트릭스형 문항의 질문 부분에는 아래 세부 질문들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형태로 문항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 여기에 다음 계절에 대한 선호도를 선택해 주세요 라고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다음 계절에 대한 선호도를 선택해 주세요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필수 여부는 필수로 둘 거고요. 저는 두 가지 계절에 대해서만 한번 여쭤볼 거예요. 세부 질문 1에는 여름, 세부 질문 2에는 겨울. 이렇게 두 가지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기는 5가지를 지정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보기는 5가지로 보기 1번에는 전혀 선호하지 않는다부터 선호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선호한다, 매우 선호한다. 이렇게 5가지를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지금 저는 보기 1번에는 문항에 대해 부정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보기 5번으로 갈수록 문항에 대해 긍정적인 것 순서로 입력을 해줬습니다.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보기 1번은 자동적으로 숫자 1로 입력이 되고요. 보기 5번 같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숫자 5로 입력이 돼요. 만약 선생님들께서 지금과는 반대로 보기 1번에는 문항에 대해 긍정적인 것부터 보기 5번으로 갈수록 문항에 대해 부정적인 것 순서로 입력을 해주셨다면 추후에 이 선호도에 대한 평균 점수 또는 만족도에 대한 평균 점수를 보실 때 만족도나 선호도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답변이 많을수록 점수는 1점에 가깝게 나오게 될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기를 설정했다 보니까 1점에 가까우면 이게 만족도가 높구나, 선호도가 높구나 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이 보고서를 받아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가 낮다, 선호도가 낮다로 인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생님들께서도 혹시나 만족도에 대한 평균 점수, 선호도에 대한 평균 점수까지도 함께 활용하실 예정이시라면 보기 1번에는 문항에 대해 부정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보기 5번으로 갈수록 문항에 대해 긍정적인 것 순서로 입력을 하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마찬가지로 모든 문항에 대한 설정을 해주셨다면 저장 버튼을 클릭해 주도록 할 거고요. 그럼 지금처럼 표 형태의 질문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서술형 문항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아마 선생님들께서 이 서술형 문항에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내용들이 기타 건의사항이 있으면 작성해 주세요 라는 내용이겠죠. 지금처럼 건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있으면 적고 없으면 적지 않아도 되는 문항이 되다 보니까 필수 여부를 필수 대신 선택으로 사용하시는 걸 조금 더 추천해 드리고요.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건의사항을 짧게 이렇게 작성하실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건의사항을 조금 구구절절하게 길게 이렇게 작성을 하실 수도 있겠죠. 지금처럼 좀 길게 작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문항이다 라고 하신다면 응답 유형을 단문 응답형 대신 장문 응답형으로 두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이 서술형 문항에 건의사항 대신 선생님께서 좋아하시는 가수를 작성해 주세요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볼 거예요. 선생님께서 좋아하시는 가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적으로는 필수로 둘 거고요. 좋아하시는 가수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단답형으로 입력이 되다 보니까 단문응답형으로 두고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설정을 다 해주셨다면 저장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설문 DB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문 DB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학기 말이나 또는 연말이 되시면 교육과정 평가용 설문조사 제작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때 자주 사용되는 문항들을 저희가 따로 아카이빙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클릭만 이용해서 문항을 등록시켜 주실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설문 DB를 클릭해 주시면 영역별로 또는 키워드를 통해서 검색을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문항을 쭉 보시다가 이 문항 조금 괜찮은 것 같다 라고 하시면 앞에 보이는 체크박스에 체크해 주시고 뒤에 보이는 척도만 지정을 해주신 다음 상단에 보이는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문항이 바로 등록이 됩니다. 지금처럼 등록된 문항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보이는 수정 버튼을 클릭해서 세부적인 내용도 보기에 대한 내용도 수정을 하실 수가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도 유용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선생님들께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유레카를 통해서 학급 반장 선거, 회장 선거 같은 거 많이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또는 이미지를 뭐 교복 이미지 투표나 체육복 이미지 투표 이런 것도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문항 안에 이미지를 포함한 상태로 문항을 작성하실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반장 선거를 한번 예로 들어드릴 거예요. 먼저 반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 후보들 중 한 명을 선택하는 문항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일 선택형 문항을 클릭해 주시고 질문에는 다음 후보 중 우리 반 반장이 되었으면 하는 후보를 선택해 주세요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 반장이 되었으면 하는 후보를 선택해 주세요라는 질문을 해볼 거고요. 저는 이 아래쪽으로 우리 반 반장 후보들에 대한 사진을 넣어주도록 할 거예요. 우리 반 반장 후보들에 대한 사진을 이 아래쪽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넣으실 때는 질문명 콤보 박스에 깃발 모양 오른쪽으로 또는 표 왼쪽으로 깃발과 표 사이에 이미지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깃발과 표 사이에 이미지라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미지 속성이라는 새로운 탭이 하나가 나타나실 거고요. 여기서 업로드, 다음으로 파일 선택 버튼을 클릭하셔서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이 다음에 바로 확인 버튼 클릭하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서버로 전송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 이미지 크기만 조금 조절하셔서 확인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화 아래쪽으로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넣으신다라고 해서 이 이미지를 클릭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따로 보기의 내용은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보기 1번에는 기호 1번 이기영, 보기 2번에는 기호 2번 도라에몽이라고 입력을 해줄게요. 지금처럼 질문명도, 이미지도 그리고 보기에 대한 내용도 모두 입력을 해주셨으면 저장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처럼 질문 안에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는 형태로 설문 문항을 작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총 7가지 정도 문항 유형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제가 앞서서 선생님들께 조건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안내를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금은 해당 방법을 한번 같이 안내를 드릴게요. 만약 선생님들께서 이 3번 문항, 우선순위형 문항 있죠? 이 3번 문항에 대해서는 1번에 성별에 남자로 응답하신 선생님들께만 응답을 받고 싶다. 이 3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성별에 남자로 응답하신 분들께만 응답을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3번 문항에서 수정을 들어가 주신 다음 필수 여부에서 필수 대신 조건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조건을 걸어주는 문항이 아니라 조건이 걸리는 문항에서 필수 여부를 조건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지금처럼 조건으로 바꿔주시고 나면 옆에 문항을 선택하실 수 있는 빈 칸이 하나가 나타나실 거고요. 여기서 문항 1번에 남자 선생님의 경우만 활성화를 시켜주실 수가 있습니다. 문항 1번에 남자 선생님의 경우만 활성화를 시켜주실 수가 있어요. 만약 선생님들께서 나는 기타에 대한 내용 빼고 남자 선생님과 여자 선생님 모두 응답을 받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남자 선생님과 여자 선생님 두 가지 모두 체크를 해주셔도 괜찮아요. 지금처럼 문항 1번에 남자 선생님과 여자 선생님 경우 활성화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선생님께서 지금 보시면서 한 가지를 아셨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설정하는 문항은 우선순위형 문항 3번 문항이었죠. 근데 우리가 조건을 걸 수 있는 문항은 문항 1번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이 해당하는 문항에 대해서 조건을 걸기 위해서는 이 문항보다 앞선 문항에 단일 선택형 문항이 있는 경우에만 조건을 걸어주실 수가 있어요. 반드시 이 해당하는 문항에 앞선 문항으로 단일 선택형 문항이 있으신 경우에만 조건을 걸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조건, 문항 1번에 남자 선생님과 여자 선생님의 경우 활성화로 바뀌셨다면 저장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방금까지 필수 여부가 필수였던 내용이 조건, 문항 1번에
답이 1번과 2번일 경우 활성화로 변경되시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지금처럼 조건을 걸어주시는 거는 모든 문항들 다 만드시고 순서 배치까지도 다 완료하시고 가장 마지막에 조건을 걸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 조건을 걸어주셔야 돼요. 그 이유가 조건 같은 경우에는 설문 문항 번호에 붙다 보니까 설문지 문항 순서를 변경을 하게 되면 걸려있는 모든 조건이 필수로 바뀌게 됩니다. 라는 팝업이 나타나고요. 여기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우리가 방금 설정해 두었던 조건이 다시 한번 필수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조건을 걸어주실 때는 설문 문항 다 만드시고 순서 배치까지도 다 완료하시고 가장 마지막에 조건을 걸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우리 문항 만드는 건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설문 문항도 다 만들어 봤으니까 설문지 배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유레카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설문지 조사를 배포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설문지 응답 URL을 쭉 들어가신 다음 복사하셔서 응답자분들께 온라인 메신저 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또는 페이스북 메시지처럼 SNS를 통해서 또는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송을 해주시게 되면 응답자분들께서는 별도의 로그인 없이 바로 응답하실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가지게 됩니다. 또 메신저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어, 링크만 발송하게 될 경우에는 바로 응답하실 수 있는 링크화가 되는 게 정상적이긴 해요. 하지만 선생님들 사용하시는 메신저의 형태에 따라서 가끔 걸리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메신저를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이 QR코드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요즘 특히 선생님들께서 이 QR코드 이용하시면서 응답률이 많이 올라간다. 가정통신문에 이 QR코드 넣었더니 응답률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내용으로 많이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QR코드를 사용하시는 방법도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QR코드에 마우스 두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면 이미지를 저장, 선생님들 사용하시는 브라우저에 따라서 사진 저장이라는 내용으로 메뉴가 하나가 나오실 거예요. 여기서 이미지 저장 또는 사진 저장을 클릭하신 다음 저는 바탕화면에 QR코드라고 파일을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라고 파일을 저장하고 아마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형태가 한글 파일을 가장 많이 사용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글 파일에 붙여 넣으시는 방법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한글 파일 열어주신 다음 선생님들께서 저장하신 이 QR코드를 그대로 쭉 들어가셔서 한글 파일 안에만 넣으시게 되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형태로 QR코드가 등록이 됩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따로 특정한 틀이나 표의 형태를 지정해 주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QR코드의 원래 크기대로 나타났지만 선생님들께서 특정한 틀이나 크기를 지정을 해주시게 된다면 해당하는 크기에 맞게 바로 적용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 설문조사 배포하시는 방법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그러면 우리 잠깐 한 1분 정도, 1, 2분 정도만 응답 결과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제가 채팅창에 지금 만든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 링크 하나 남겨드릴게요.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응답 테스트도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 응답 화면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저희 한 1, 2분 정도만 있다가 응답 결과를 한번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채팅창에 응답하실 수 있는 링크 하나 남겨드렸어요. 이 링크 통해서 응답도 해보시고 혹은 QR코드 이용해보고 싶으신 선생님들께서는 휴대폰을 통해서 제 앞에 QR코드 화면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QR코드도 인식을 해주시면 같이 응답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희 한 1분 정도만 있다가 45분에 이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 1분 정도만 있다가 45분에 이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세 분의 선생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으니까 이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응답 결과, 저희 마지막 남은 게 응답 결과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확인해 볼 거고요. 그리고 설문조사 완료하고 나서 유레카에서 받아볼 수 있는 자료들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응답 결과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그 전에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처럼 선생님들께서 조사를 진행하실 때 응답자가 생기셨다면 더 이상의 설문 문항 수정을 진행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설문지 개요 부분은 계속해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 조사 기간을 변경하신다거나 또는 담당자를 변경하신다거나 이렇게 개요 부분은 계속해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지만 설문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응답자가 생기신 상태라면 더 이상의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응답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결과 확인할 때는 설문조사 관리에 결과 분석 오른쪽에 있는 통계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응답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빈도표와 그래프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막대 그래프로 기본 제공이 되지만 필요에 따라서 원그래프로 변경해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응답 결과를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성별에 대한 문항 같은 경우 응답해 주신 모든 선생님께서 여자 선생님이셨네요. 여자 선생님 6분께서 응답을 해주셨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문항은 기타 그리고 자유응답형을 추가를 해두었었죠. 이 자유응답형 추가에 대한 내용들은 빨간 색깔 응답 확인 버튼을 클릭해서 응답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따로 응답에 대한 내용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오진 않지만 선생님들께서 자유응답형을 받으셨다 그리고 응답이 들어왔다 라고 하신다면 응답한 순서대로 하나씩 누적돼서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이 해당하는 결과에 대한 그래프도 그새 한 분이 더 응답을 해주셨네요. 그래프도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 제목 오른쪽에 있는 짝대기 3개 문양을 클릭해서 다양한 이미지 형태로도 파일을 저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 좋아하시는 동물 2가지 선택해 주세요 라는 문항이었죠. 강아지가 6분으로 가장 많으셨고요. 고양이가 4명, 판다가 3명, 거북이가 1분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 복수 선택형 문항 같은 경우에는 딱 여기까지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처럼 빈도표 그리고 그래프까지만 확인이 가능하고 이걸 넘어가는 추가적인 통계 분석을 활용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대신해서 추천드렸던 문항이 우선순위형 문항이었죠. 우리 우선순위형 문항을 보니까 좋아하시는 동물은 1순위로는 판다가 3분으로 가장 많았고요. 2순위로는 강아지가 4분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강아지가 가장 많이 응답하신 것처럼 보였지만 우선순위로 봤을 때는 판다 좋아하시는 선생님이 가장 많았던 걸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추후에 가중치를 주신다거나 하면 강아지 대신 판다에 대한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선순위형에 대한 내용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 계절에 대한 선호도 여쭤봤었죠. 우리 여름 같은 경우에는 선호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고요. 겨울 같은 경우에는 선호하시는 분이 그래도 한 분 더 많이 계셨네요. 그리고 두 계절 다 그냥 그저 그런 보통으로 응답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우리 이어서 좋아하시는 가수에 대한 문항이었죠. 우리 서술형 문항의 경우 응답 내용 확인, 파란 색깔 응답 내용 확인 버튼을 클릭해서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비비 좋아하시는 선생님 있으시고요. 저도 요새 비비에 또 빠져가지고 한참 노래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샤이니, 김동률, 성시경, 블랙핑크 이렇게 응답하신 내용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확실히 선생님들께서 참여하신 선생님들께서 연령대가 좀 많이 젊으시긴 한 것 같아요. 제가 보통 이제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딱 2분이 항상 빠짐없이 나왔었거든요. 첫 번째로 임영웅 선생님 항상 나오셨고요. 우리 두 번째로 조용필 선생님 항상 나오셨었는데 오늘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께서는 아무래도 연령대가 좀 많이 젊으신 분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이어서 설문 DB에 대한 내용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우리 반 반장 후보에 대한 내용이 있었죠. 우리 반 반장 선거는 누가 되었을까요? 보통 제가 교육을 진행할 때 연령대가 좀 높으신 분들이 많다. 막 조용필 선생님,
뭐 이미자 선생님 이러신 분들 많이 나오신다라고 하시면 일반적으로는 기영이가 많이 당선이 되고요. 지금처럼 젊으신 분들이 조금 많다라고 한다면 보통은 도라에몽이 많이 당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도 저는 도라에몽이 당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응답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우리 반 반장은 비록 한 표 차이긴 하지만 도라에몽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이 해당하는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화면 상단에 보이시는 빈도표 버튼을 클릭해서 엑셀 파일로도 저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파일은 리셀트 다운이라는 이름으로 파일이 저장이 되고요. 처음 여시게 되면 호환성에 대한 질문이 한 가지가 나오실 거예요. 여기서는 예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설정해 놓은 틀이 있다 보니까 아마 처음 오픈하실 때는 시간이 조금 걸리실 수도 있어요. 아마 금방 나타나실 겁니다. 그럼 지금처럼 우리가 앞서 봤던 결과와 동일하게 여자 선생님 7분 응답해 주셨고요. 강아지가 6분, 그리고 1순위로는 판다가 3분. 우리가 확인했던 내용을 모두 동일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빈도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중간 결과 공유하시거나 아니면 홈페이지에 간단하게만 응답 결과 올리실 때 많이 활용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빈도표 오른쪽에 있는 원자료를 한번 클릭해서 저장해 보도록 할게요. 이 원자료 같은 경우에는 로우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파일이 저장됩니다. 그럼 지금처럼 한 칸에 하나의 응답이 들어있는 형태의 원자료가 저장이 됩니다. 이제 가끔 저희 쪽에 이 빈도표를 보내주시면서 선생님 제가 추가적인 통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문의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빈도표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 번의 빈도 분석이 끝난, 이미 한 번의 통계 분석이 끝난 결과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빈도표만 가지고서는 추가적인 통계 분석을 활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추가적인 통계 분석을 활용하시려면 지금처럼 한 칸에 하나의 응답이 들어있는 원자료가 있어야지만 추가적인 통계 분석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원자료의 구성만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원자료의 가장 첫 줄에는 우리가 사용한 문항이 들어가게 되고요. 두 번째 줄부터는 가로로 한 줄 한 줄이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응답이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저랑 같이 비비 좋아하시는 선생님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비비 좋아하시는 선생님 보니까 성별은 여자 선생님이셨고요. 좋아하시는 동물은 강아지와 고양이. 1순위로는 고양이, 2순위로는 강아지 좋아하시고 여름과 겨울 모두 보통 정도. 우리 반 반장으로는 기영이를 뽑아주신 분. 이렇게 가로 한 줄이 한 사람의 응답이 된다. 라는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제가 앞서서 이 원자를 설명드리면서 한 칸에 하나의 응답이 들어있어야 통계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안내를 드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2번 문항, 복수 선택형 문항이었죠. 2번 문항을 보니까 한 칸에 두 가지의 응답이 들어있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확 선택으로 두 개를 지정해 주었다 보니까 한 칸에 두 개의 응답이 들어있게 되지만 선생님들께서 제한 없음 또는 최소 선택을 사용하셨다면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이렇게 더 많은 응답이 들어있을 수도 있겠죠. 만약 선생님들께서 지금처럼 받아진 응답에 대해서 통계 분석을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이 모든 응답을 각 한 칸에 하나의 응답이 들어있도록 각 한 칸으로 나누어 주셔야 되고요. 이 나누어진 응답이 하나의 문항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정립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요. 이 과정 중에 데이터가 손실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만약 추가적인 통계 분석도 진행하셔야 된다라고 하신다면 복수 선택형 대신에 애초에 한 칸에 하나의 응답으로 나누어져서 나오는 우선순위형 문항 사용하시는 걸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자료는 여기까지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만약 선생님들께서 간단하게 빈도에 대한 결과만
있으셔도 된다라고 하신다면 여기서 빈도표 버튼 클릭해 주셔서 다운받아 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걸 넘어가는 추가적인 통계 분석을 더 활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원자료 가장 오른쪽에 있는 통계 분석 3.0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 추가적인 통계 분석도 활용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끔 선생님들께서 질문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통계 분석하기랑 통계 분석 3.0이랑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통계 분석하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기 이전 버전이다 보니까 분석 결과가 저장이 안 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업데이트 이후 버전인 문제가 없는 통계 분석 3.0에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통계 분석 3.0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스트 3.0이라는 새로운 페이지로 연결이 되실 거고요. 여기에 왼쪽에 보이는 통계 분석 메뉴를 클릭하시면 기술 통계량부터 빈도, 교차, 독립, 그리고 요즘 선생님들께서 정말 많이 사용하시죠. 사전서후 분석하는 대응표본 T검정, 분산상관 단순 회귀 분석까지 다양한 종류의 통계 분석을 모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분석하시는 것도 어렵지 않게 간단하게 클릭만 이용해서 분석이 가능해요.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저는 평균 구하는 분석인 기술 통계량 분석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통계 분석 메뉴에서 기술 통계량 분석을 선택해 주시고, 우리 변수 리스트에서 평균 구할 문항, 우리 아까 선호도 문항에 대해서 평균을 한번 구해볼게요. 우리 선호도에 대한 문항을 아래 선택 변수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지금 근데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여기서 보시면서 아셨겠지만 문항 1번, 3번, 4번 쭉 있어요. 근데 문항 2번이 없죠. 문항 2번 같은 경우에는 복수 선택형 문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수 선택형 문항은 통계 분석이 안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통계 분석을 진행할 수 있는 이 스탯에서는 해당하는 문항을 확인하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다시 한번 우리 여름과 겨울에 대한 선호도만 아래 선택 변수로 내리고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분석 결과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분석 결과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보이는 저장 버튼을 클릭해서 한글이나 엑셀, PPT, 그리고 이미지 형태로도 파일을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글로만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한글로 지정해 주신 다음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기본적으로는 노네임이라는 이름으로 결과가 저장이 되실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확인했던 결과가 그대로 한글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한글 파일이다 보니까 이 아래쪽으로 분석에 대한 해석을 작성해 주신다거나 또는 편집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보고서 작성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분석하시고 분석에 대한 결과 뽑으신 다음에 이 아래쪽으로만 해석해서 제출하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여기서 편집이 안 되는 거 한 가지는 추후에 빈도 분석이나 또는 대응표본 T검정에서 나타나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형태로 제작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수정을 하실 수가 없다라는 부분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1시간 동안 제가 조금 급하게 진행했어요. 내용이 많다 보니까 조금 급하게 진행을 했는데 선생님들께서 추후에 유레카 사용하시다가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지금 제가 앞에 띄워드리는 이메일 또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제가 지금 채팅창에 오늘 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 링크 하나 남겨드릴게요. 선생님들께서 이 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까지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또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회의 종료하시기보다 이 설문조사까지, 만족도 조사까지 같이 한번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서 1시간 동안 긴 시간이었어요. 1시간 동안 같이 한번 고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그 유레카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거나 필요하신 내용 있으시다면 이 앞에 보이는 이메일과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1시간 동안 같이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나 질문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남아서 질문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만족도 조사까지 다 참여해 주셨다면 이제 회의는 종료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함께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녹화만 잠깐 끊고 오도록 할게요.